토요일반 우리 유지원 선생님하고 저도 토요일반 운영하고 있는데 같이 아침에 나와가지고 마지막까지 직접 보강을 해줘요. 그러니까 전날 보강도 하고 아침 보강도 한다는 것이 저희 학원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 대표님이고요. 이거는 차후에 이제 자료를 드릴 건데요. 그때 이제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광명시 광문고 1학년 중간고사 문제 분석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유형별 출제 비중을 먼저 보겠습니다. 26문항이 나왔고요. 26문항은 적은 문항은 아닙니다. 그 광명시 지역 안에서는 그냥 이제 적은 문항은 아니고 뭐 22문항이 나오는 학교들도 있는데 26문항은 적은 문항은 아니고요. 더군다나 요번에 80%가 수능형으로 출제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많이 긴장을 하고 우리 학생들과 대비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능형 문제와 내신 문항의 큰 차이점은 일단은 보기라고 하는 지문의 다름인 건데 특히 문법을 내신에서는 그냥 출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능형 문제는 문법에도 이 지문이 제시가 됩니다. 근데 그 지문이 이번에 그렇게 새롭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취지와는 다르게 뭐 수능형 문제라고 사실 말할 거는 사실 없었습니다. 문법에 있는 지문들이 다 익숙한 지문이었고 개념을 그냥 나열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크게 이제 수능형 문제라는 게 의미가 사실 없었습니다. 이번 시험에. 그래서 기말 때도 똑같습니다. 기말 때도 26문항이 모두 객관식으로 출제될 예정이고요. 한 가지 특이사항을 좀 알려드리면요. 이제 배점을 좀 보시겠습니까? 배점이 3점에서 4.5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어요. 이건 굉장히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다른 학교들의 문제를 보시면 보통 이제 1.0 이하로 그 점수 차이가 분포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광문고등학교는 3점에서 4.5라면 1.5점의 차이를 지금 차이가 있거든요. 굉장히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등급을 맞으려면 사실상 100점 아니면 1등급 맞기가 좀 어렵고요. 한 개 틀린 친구들도 이 3점이냐 아니면 4.5점이냐에 따라서 2등급, 3등급이 갈렸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한 개 틀렸는데도 3등급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기본적인 3점 문제를 틀려서 2등급이 되는 현상이 이번 중간고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난이도에 실패했습니다. 이번 학교에서. 하나 틀렸는데 3등급이라는 건 사실은 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 때는 좀 많이 어려워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갈래별 출제 비중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문학이 반, 문법이 반이었고요. 여기서 빠진 게 이제 독서 지문이 빠졌는데 기말 때는 우리 광명시 지역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번에 이번 돌아오는 주죠. 목요일 날 6월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6월 모의고사 때 이제 출제되었던 3편의 비문학 지문이 아마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독서가 이제 들어갈 거고요. 상대적으로 중간고사 때 강했던 문법의 비중은 좀 약해질 걸로 보입니다. 13문항이나 나왔는데요. 그리고 문학도 반 정도 나왔는데 이것도 일부 이제 비중이 좀 낮아질 것 같습니다. 현대시가 4편이었고 현대소설이 1편이었고 총 5편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시는 보통 이제 평균 뭐 한 작품당 2문항 정도가 출제됐고요. 현대소설은 이제 갈래 복합까지 해서 5문항이 출제되겠습니다. 소설이 뭐 내용이 길긴 한데 우리 친구들은 사실 소설보다는 시의 함축성 때문에 시를 좀 더 어려워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시 문제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높지 않았거든요. 자, 세 번째 외부 지문의 출제 비중을 좀 보시면 수능형 문제라고 해서 많이들 긴장을 하면서 중간고사를 대비했었는데 의외로 외부 지문이 너무나 평이한 작품들이 나왔어요. 지금 8%라 일단은 비중 자체도 크지 않고요. 1학년이다 보니까 2문항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 문학 파트에서 나왔습니다. 배점은 3점은 역시 아니었고 낯선 작품에 대한 뭐 독해 이런 접근 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4점 정도로 배점이 되어 있고요. 소설에 보면 메밀꽃 피무렵이라고 하고 진달래. 우리 어머님들 아마 익숙한 작품일 겁니다. 어머님들이 아마 교육과정 고등학교 때도 아마 배웠던 작품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대단히 특이한 작품들이 아니어서 좀 의외였습니다. 그리고 이 접점도 사실 없었어요. 기존에 갖고 있는
이번에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작품하고 이효석의 메밀꽃 필무렵이 사실은 특별한 접점이 없었고 그냥 같은 소설이라는 작품. 그래서 전혀 접점이 없었어요. 그래서 서술 방식이라든가 뭐 시점 이런 것들을 학원에서 충분히 뭐 강의를 했고 이런 것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적용하는 거는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뭐 점수가 갈리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갈래복합이 좀 특이했었는데 소설 작품하고 시를 결합하는 시도를 했는데 이런 것들은 수능에서 시도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역시 이것도 소재에 대한 기능을 묻고 있어서 일단 시험 범위에 있는 구두에 대한 심리적인 어떤 반영하는 소재라는 것들은 아이들이 다 알고 있는 상태였고요. 근데 진달래꽃은 아마 최근에 이제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은 모를 테지만 대부분의 학원에서는 진달래꽃을 처음에 예비교육 과정에서 다 배우는 편이거든요. 저희 학원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되게 특이한 작품이 아니라 너무 평이하고 어떻게 보면 좀 의외의 외부점들이어서 전혀 무리 없이 풀었을 걸로 이제 다른 학원들도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저희 학원 재원생들 다 무리 없이 풀었고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았다. 내부 지문의 비중도 낮은 편이었고 난도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 너무 또 알려진 작품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거는 저희 학원 자료들하고 실제 중간고사에 출제했던 작품들을 좀 비교를 해볼 건데요. 이건 이제 제가 만든 보강 자료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실제 시험을 보면요. 여기 이제 4.5점이니까 최고 배점이죠. 자, 평소문을 활용해서 비읍 리다로 끝내고 있다라는 것들 직전 보강 때 이미 다뤘습니다. 비읍 리다. 산문적으로 표현했고 그리고 문어체냐 부어체냐 구분화해서 더 심화해서 저는 좀 물었고요. 애들한테. 그리고 리을 보시면 이제 독백적 어조를 얘기하는데 역시 독백적 어조, 고백적 어조는 이미 시험 전날에 저희가 짚고 분명히 확실히 해두고 지금 사실은 시험을 대비했기 때문에 1번으로 틀린 친구들은 우리 학원 재원생들이 많이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4.5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사실 기본적인 거였기도 하겠고 그래서 어려움 없이 뭐 직전 대비 때 다 했었던 거니까요. 네, 가장 최고 배점이었고요. 이것도 가장 최고의 배점이었습니다. 이 문학에서 4.5점이었고요. A와 같은 표현 기법이 뭐냐라고 묻는 문제였는데 여기서 이제 파란 바람이라고 해서 이런 걸 또 공감흡수 현상, 감각이 전이 된다 해서 원래 바람은 촉각이지만 파랗다 해서 그걸 시각화로 표현한 것들을 갖고 얘기하는 건데 저는 디테일한 것들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감각의 전이라는 개념을 일단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암기에서는 뭐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죠. 그리고 역시 이런 선지에 나오는 작품들은 본 적이 없는 작품들이고요. 답은 2번이었는데 지금 약간 고민하는 적은 보이는데 아주 잘 우리 학원 이제 친구의 시험지거든요. 잘 맞췄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미리 저희들 대비를 했었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감각의 전이라는 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건 중학교 때 배우는 개념이에요. 그 개념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그걸 낯선 작품으로 제시할 때 그걸 찾아내는 능력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걸 충분히 저희들이 훈련을 시켰고 그리고 직전 보강 자료를 통해서도 한 번 더 짚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4.5점이긴 했지만 저희들은 지원생들 잘 어렵지 않게 풀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문법 비중이 아까 높았는데 자 이제 8번 문제는 이거는 저는 직전 보강 자료는 아니었고 그 당일날 이제 오전에 시험을 치르지 않기 때문에 오전에 불러서 9시에 불러가지고 8시였구나 강문고는 8시에 불렀네요. 8시에 불러서 이제 다시 한번 미니 하프 모의고사를 봤거든요. 그때 나왔던 문제가 사실은 그대로 나왔어요. 곱파서가. 그래서 문법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학년에 상관없이 3학년 것도 풀리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은 수능 특강도 풀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해당하는 학교 광문고 3학년 것도 풀렸어요. 시험 범위가 비슷했거든요. 언어와 매체 쪽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이제 의미가 있었고 이거는 이제 수능 특강을 약간 변형해서 문제를 낸 건데 이제 고프다에다가 아서가 결합해서 의가 탈락되는 현상을 묻는 건데 그날 당일 아침에 이걸 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시간이 조금이라도 나면 최대한 봐주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 친구들이 기뻐야 저희들도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그래서 저번에는 이제 난도가 그렇게 쉽지 않아서 사실은
그렇게 학원에 의지하지 않고 뭐 공부한 친구들이랑 크게 변별력이 없었다면 요번에 기말 때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양질의 문제를 공부했느냐 이런 것들이 좀 좌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행평가 아까 발표하는 것만 또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직정보강 이 자료 예시는 제가 이제 썼던 자료들을 잠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작품에 대한 주석인데 이건 뭐 대단치 않은 거긴 한데 근데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는 예를 들어서 학교에 있는 출판사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11종에 있는 똑같은 작품이 수록된 출판사들 다 망라해서 봅니다. 그래서 총 망라를 해서 주석을 이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주석들이 다 이제 해당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출판사에 있는 해당한 작품 그런 것들 다 분석해서 아이들에게 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낯선 선지에서 낯선 표현이 와더라도 그걸 잘 이제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제 직보라서 총정리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자료 대표 문제 자료를 해서 중간중간에 지루하지 않게 풀 수 있게끔 하는 편입니다. 자료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저희는 시험 당일날 마지막 최종적으로 하프 모의 평가를 봐요. 그 시험 당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많은 문제를 풀리는 건 많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만 10개 그리고 또 외부 지문이랑 항상 매칭시켜서 외부 지문을 보는 훈련을 시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외부 지문을 쪽지캐치처럼 이렇게 잘 맞추지는 못해요, 어머님들. 제가 2018년도에 처음 이제 이 교과서가 개정됐을 때는 많이 맞췄거든요. 다른 출판사를 가지고 이제 비교하는 문제들 나올 걸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아까 보시다시피 전혀 접점이 없는 작품들이 외부 지문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은 사실은 그걸 맞추기는 어렵고요. 학원 차원에서 그걸 맞춘다기보다는 맞추면 좋겠죠. 미리 알려주면 그런 것들이 맞아 떨어지면 참 저희도 기분이 좋은데 그것보다는 지금 중요한 것은 2학년, 3학년 때까지 수능까지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모르는 작품을 줬을 때 그것을 기본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각자만의 틀이 있어야 되고 그걸 배양하는 능력들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달을 시켜야 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파이널 테스트도 낯선 작품하고 결합해서 지금 이영기 시인의 낙화가 학원 시험범, 이번 학교 시험범인데 뭐 이육사의 항원이라든가 이런 낯선 작품을 계속 결합시켜서 풀리게 하는 능력을 계속 배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학원에서 내신 대비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자료와 함께 좀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사항은 어머님도 잘 아실 것 같은데 간단히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원만의 프로그램들. 일단은 입학 테스트는 뭐 80분 동안 모의고사를 보는 방식이고요. 요번에 우리 친구들이 이제 육모를 이제 경험하면서 수능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목요일날 경험을 하겠죠. 그거에 대한 이제 피드백도 개별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업은 3시간인 건 동일하고요. 어휘 테스트는 지금은 뭐 중3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고요. 복습 테스트를 지금 계속 이제 내신 때 할 예정이고요. 매 시간마다 하겠습니다. 매주. 그리고 이제 1교시 70분, 2교시 70분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습 테스트가 미비한 친구들은 이제 클리닉 때나 아니면 수업 때 다른 일정이 없다면 좀 남겨서 재점검을 하는 편입니다. 이게 이제 구두로 점검할 때도 있고 아니면 다시 시험을 치르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시험을 보는 것도 있고요. 어휘는 지금 이제 중3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1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자, 선생님들 소개 좀 간단히 해드리면요. 저 토요일 반은 저고요. 그리고 일요일 반은 유지현 선생님이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사실 저나 유지현 선생님은 젊은 선생님이 아니고요. 예, 사실 젊은 선생님들의 매력도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좀 이제 베테랑으로서의 면모를 좀 보여드리고 싶고 그리고 좀 목동에서 좀 규모가 큰 학원에도 근무를 해봤었습니다만 지금 저희만의 장점은 아무래도 큰 학원이 시스템적으로 잘 돼 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학생들 개별 1대1의 친밀도는 많이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기대하기 어려운 학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원은 그렇지는 않고 이제 클리닉을 통해서 선생님들과 1대1로 친밀하게 만나서 개인적인 뭐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클리닉에 1대1로 접촉해서 단체적으로 진행되었던 수업에서 몰랐던 부분을 다시 물어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한 번이 아니라 뭐 클리닉 원한다면 몇 번 와도 상관없습니다. 유지현 선생님도 막 쉬는 날 없이 나오시거든요. 정말 자기 아이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함께 하고, 또 우리 친구들이 정말 성적이 좋게 나와서 저희도 행복하거든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거의 끝날 때 참여하신 우리 어머님 계시는데요. 이제 다시 자료를 동영상으로 녹화한 거를 나중에 좀 보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